안녕하세요. 최적의 타이밍에 전략적 선택을 도와드리는 최부자 부동산입니다. 2024년 9월 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아침도 부동산 뉴스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뉴스 제목부터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우선 대출 규제 때문에 이제 대출이 안 나온다고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청약하는 것들 기사도 나오고 있고요. 네. 대출 규제 문제 이런 부분들, 전세가 계속 상승하고 있다. 서울에 집을 계속 산다. 뭐 연예인분들의 이제 뭐 건물주 이야기들. 자, 두 번째 페이지 보겠습니다. 사전 청약 취소로 이제 본 청약 지연되고 있다. 재건축 이야기들, 뭐 부동산 위기 수요가 넘친다. 은행까지 뛰어든다. 사업성 악화에 물류센터 95% 미착공. 전세 대출. 우선 제목을 우선 확인했으니 네네 제가 스크립트를 먼저 이렇게 차트를 만들었습니다. 전반적인 뉴스는 비슷합니다. 지금 대출 규제가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그 은행들마다 다 전체적인 틀은 같은데 뭐 매매에 관련한 이제 주택담보대출이나 그리고 집 매매와 관련된 이제 조건부 전세 대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불친절한 안내, 소위 말해서 뭐 안내 책자가 있거나 특별하게 설명을 한다기보다 그 뉴스나 이런 식으로 아웃라인 가이드라인만 이제 하기 때문에 뭐 그런 혼선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올 이후로 이제 특히 이제 분양되는 뭐 아파트 같은 경우 이 보통 이제 잔금을 대출을 일으켜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떤 데는 어떤 은행은 되고 어떤 은행은 뭐 10월 달까지 이렇게 된다 하니까 약간 혼선이 많은 거죠 지금. 그러다 보니 뭐 대출 규제에 대해서 혼란이 많아서 이제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우선은 네 매매 같은 경우는 뭐 주택 2주택 이후로 대출이 안 나오고요. 그 다음 전세도 조건부 대출 지금 다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제 손님들 중에서도 연락이 와서 상담이 몇 번 다 왔었거든요. 뭐 어떤 대출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부분에 대해서 뭐 주택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긴 했습니다. 우선 이런 상황이 된다 하면은 전세가 계속 상승을 합니다.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전세가 계속 상승을 하고 전세가 풍기 현상까지 이제 흘러갈 거예요. 전세가 그리고 이 전세 급전세 위주로 나오는 것들이 물건들이 없어지고 특히 월세도 지금 데이터를 보니까 월세도 매물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예, 전세가 쉽지 않으니까 월세로 많이 돌아섰고 매물이 감소한다는 말은 공급이 적어진다는 거죠. 수요는 늘어나는데 그러니까 호가도 상승하고 또 때로는 이제 분양하는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반전세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돌립니다. 보통은 이제 뭐 현장에서는 전입을 잠깐 놓고 대출 일으키고 빼고 다시 월세 놓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뭐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합니다. 특히 이제 서울 관련 뉴스도 나왔습니다.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뭐 양극화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우리가 이제 지방에 살다 보면 서울이 전부 다 이제 뭐 다 비싸지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선 전반 전체적인 이제 매매와 전세는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공급 들어오는 것들이 뭐 분양, 청약 기사들이 나오고 있지만 대외적으로는 그런 일부 이제 청약하는 물건들 공급이 조금 있지만 대내적으로 지금 1주택자 외에 이제 2주택자들 특히 이제 다주택자들이 이제 대출 부분 관련해서 사실 이분들이 집을 뭐 내놓으셔야 되거든요. 이분들이 집을 팔고 해야 새로운 수요가 생기고 있는데 지금 대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들 때문에 자체적으로 이제 공급도 이제 지금 잘 안 되는 상황이고 전반적으로 뉴스에 나와 있는 뭐 상기 신도시나 특별히 이제 공급하는 그런 부분들은 특히 강남 3, 4구에 있는 특히 마용성 이런 데 위치하기 때문에 일반 중산층 이하 뭐 고객분들이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또 있고 그다음 금리 인하가 시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잠재적인 대기 수요가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정부에서 이제 신생아 특례랑 생애 첫 주택들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이거는 결국 이제 집 사라 이거죠. 예, 집 사라. 집 사라고 해놓고 이제 대출 규제하니까, 강남 3, 4구 같은 이제 이분들은 이제 대출의 영향을 안 받습니다. 뭐, 소위 말해서, 뭐, 전세가 10억 이상이 넘어가고 하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크게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니고 현금 부자들이에요, 대부분. 현금이 부자시거나 아니면 현금이 계속 소위 말해서 나올 수 있는 분들, 사실 이제 그런 금융 비용이나 이런 것들 다 하실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사실 이제 대출 규제나 여러 가지 부분들에 상관없지만, 이분들이 지금 이제 매매와 전세 시장을 상승 일으키고, 우리가 이제 대출 규제가 들어오면은 일부 전반적인 이제 매매와 전세가 상승의 심리가 조금 꺾이는 것 같지만 금리 인하로 이제 대기 수요가 있을 뿐이고, 그 모습이 이제 나타나는 것들은 사실은 이제 마용성이야 노동강이나 이제 금강구, 소위 말해서 어디냐면 지금 보시면은 이제 강남구, 서초, 성파, 강동, 강남 3, 4구 같은 경우는 특별히 영향을 안 받습니다. 뭐 계속 집값이 올라오고 전세도 오르고요. 그 밑에 이제 중급지, 상중급지, 준상급지에 이제 마용성도 그렇고요. 마용성, 마포, 용산, 성동. 한강 라인에 있지만 조금 이제 떨어지는, 소위 그리고 그 강북 쪽에 있는 강, 노도강, 이쪽이나 이제 금천, 가나, 구로구 이쪽 라인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진입을 못하는 분들이 이제 실수요자분들이 이렇게 흩어지는, 서울 자체 내에서는 이런 식으로 노도강이나 이제 금강구로 이렇게 흩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또 악성 미분양도 있어요. 무조건 분양, 서울이라고 뭐 미분양이 없고 이러진 않습니다. 결국 전체적인 큰 틀은, 네, 매매나 전세의 상승이 한풀 꺾인 조금 이제 보합 유보 상태로 흘러가지만, 강남 상구만 본다면 매매 전세는 계속 상승하고 있고, 그 이하 이제 준상급지 마용성이나 그 밑으로 이제 노동강 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리나 시사와 맞물려 가지고 지금 공급도 부족하고, 그래서 서울은 전반적으로 지금 이런 계속 상승하는, 조금 대긴 상태지만 상승하는 분위기가 되고 있다, 요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청약 관련해서 뭐 어제 뉴스에도 계속, 뭐 엊그제 뉴스에 설명드렸지만, 사전 청약이 이제 취소되고 이제 일반 청약, 본 청약도 계속 지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되고 나면은 뭐 이 수분양자나 이제 시공사 같은 경우는 뭐 지금 피해만 보는 상황인데, LH 같은 경우는 이제 계약금도 가져가고 토지도 이제 가져가는,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이제 해결책을 만들어 달라 이런 뉴스들이, 그래서 이제 청약을 손본다는 뉴스도 많고, 그런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지금 뭐 큰 틀로 아마 추석 전후로까지 계속 갈 겁니다. 청약들이 서울 경기 쪽에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하고, 대출도 금리 인할 때까지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대출 규제를 갑자기 풀어버리면, 어, 제가 잠깐 뭐 설명드리겠지만 우리가 금리 인하가 딱 되는 순간 시사를 했는데, 이게 부동산 시장으로 지금 다 흘러 들어갈 겁니다. 일부 지금 현금이 있으신 분들이 특히 똘똘한 한 채 떨어지지 않고 회복이 빠른 강남 쪽, 이쪽 마영성 쪽으로 이렇게 투자, 뭐 실거주 이렇게 해놨는데, 금리 인하가 되면 소위 돈 있으신 분들이 더 총알이 늘어나요. 소위 현금 부자가 되는 거, 더 큰 현금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분들이 이제 지방으로 넘어가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도권, 경기, 인천 쪽으로 소위 수도권 내로 가는데, 이분들이 노동한 금강구 쪽을 이제 알짜 쪽을 이제 또 들어갈 겁니다. 소위 세금 내더라도 이분들이 투자가 들어갈 거예요. 그렇다 하면은 지금 실소유자분들하고 이제 경합을 하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 올라갈 것들은 올라간다. 물론 이제 전체적인 틀은 그렇습니다. 그럼 서울 자체가 계속 금리 인하되는 순간 서울이 이제 폭발적으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서울 쪽에 토호제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막아놓긴 했지만, 전체적인 틈새 시장을 볼 때 전반적으로 지금 서울이 다, 그리고 서울 경기 쪽 상기 신도시까지 다 이렇게 흘러가다 보면 인천 경기 쪽으로 역세권 위주의 이제 뭐 대장주, 준대장주로 계속 흘러갈 겁니다. 이게 금리 인하가 되고 나면 뭐 큰 틀은 그렇고, 지방 같은 경우는 서울은 우선은 인천, 서울 플러스 이제 경기,
인천 쪽으로 이제 흘러갈 거고, 그리고 나면 다시 이제 지방으로 아예 흘러 들어온다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지방에 흘러 안 들어왔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지금 지방의 역세권 쪽을 실거래나 이제 외진 투자를 이렇게 보시면은 오히려 지방 쪽도 많이 들어왔어요. 네, 지방 쪽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분들은 강남에 이제 못 들어가니까 우선 눈을 돌려서 지방으로도 많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방에 있으신 큰 손들이 서울로도 들어왔지만 오히려 이제 또 관리도 힘들고 또 언제 해결이 될지 모르니까 가까이 있는 지방 쪽 이제 대장주로 많이 이제 거래가 됐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흘러왔기 때문에 금리나 시사가 됐지만 금리 인하가 되는 순간 바로 이제 이쪽으로 더 흘러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양극화가 더 심해질 거예요. 왜냐면 이제 그 특히 비아파트 시장은 안 흘러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흘러갈 거예요. 그래서 대출 규제를 계속 뭐 풀어주고 이러지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올 거고, 그리고 참고적인 사항이 이제 요거 구분상가나 이제 근생 건물이나 꼬마 빌딩들이 지금 제가 입지 위주, 시세 차익을 남길 수 있는 것들 위주, 그리고 당연히 중요한 건 이제 금액이겠죠. 소위 말해서 이제 소위 3분의 1, 3분 절반 정도로 이제 금액이 떨어진 괜찮은 자리에 이제 정말 이제 수익률도 괜찮은데 현재와 이제 미래 수익률 소위 세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상권이 향후 괜찮은 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데의 구분 상가나 근생공 꼬마 빌딩이 지금 계속 거래되고 있습니다. 거래가 안 되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위기가 곧 기회다. 입장 차이에 따라서 위기가 곧 기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거래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극단적인 상황만 이제 뭐 포인트를 삼아가지고 정말 뭐 여기에 투자하신 분들 물론 이제 손해 보신 분들도 많겠죠. 근데 그분들이 또 정말 입지 괜찮은데 이제 내놓으시는 분 많고 지금 이 지방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요. 지금 뭐 거래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계속 거래가 되는데 전체적인 입지 좋은 곳에 금액이 정말 이제 금매 위주 초금매 위주로 이제 거래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임금이 오른다 하더라도 먹고 살 거리가 없어요. 결국 자영업이 폐업률이 많지만 결국엔 이제 자영업으로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본인이 실제 이제 지금 기본적으로 임대료 같은 걸 아낄 수 있는 상황이 된다 하면은 실제 사업장을 본인이 사서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고요. 물류센터 이야기는 한때 이제 그 요양원, 노인복지센터 이런 부분이나 이제 물류센터들이 한창 이제 유행했습니다. 특히 이제 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그 노령화가 계속되고 노인 인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에 이제 자녀분들이 보이는데 거기는 지금 그 도시 외 비도시 지역으로의 이제 요양병원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인기가 많이 떨어졌어요. 왜냐면 그분들도 뭐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에 평생 사는 것보다 지금은 도시 내의 이제 생활이 편리한 곳에 노인복지시설이 인기가 더 많습니다. 트렌드가 바뀌고 있어요. 네, 옛날하고 좀 다릅니다. 이제 골프장도 비슷합니다. 예, 골프 연습장도 비슷하고요. 물론 이제 뭐 대외적인 골프장 같은 경우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트렌드, 소위 말해서 닭장도 그렇고 우리 닭장이라고 표현하는데 뭐 그런 것도 그렇고요. 뭐 조금씩 이제 트렌드가 다르고 물류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나 이제 소비 성향이 인터넷으로 다 소비를 하는 성향으로 바뀌기 때문에 온라인 시장으로 다 이렇기 때문에 특히 물류 쪽, 택배 쪽 관련해서 엄청 뭐 문의가 많았고 물류센터가 많이 지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 이제 그 토지 매입을 해가지고 인허가를 받았는데 이제 현재 공사비, 자재비, 인건비 여러 가지 이제 건축비가 만만치 않고 특히 그 이자 금융 비용이 너무 이제 지금 뭐 허용치를 넘어가지고 감당이 안 되니까 특히 그리고 PF 대출 관련해서 이제 시공사들이 책임 보증이나 연대 보증을 해가지고 자기들을 이제 담보로 이렇게 하는데
지금 시공사들도 휘청휘청하니까 특히 지금 중소형 이군 업체들이 또 이 물류센터를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제 PF 대출도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류센터도 지금 매물도 많이 지금 나오고 있고 손바뀜도 많습니다. 예, 손바뀜도 많고 그리고 미착공해서 이제 좀 그런 상황으로 결국에는 전반적인 부동산이 아파트 시장이 주로 대세지만 그 외에 비아파트 그리고 이제 비상업용도 좀 돌아가긴 돌아가고 있다. 특히 비아파트도 뭐 선호도는 떨어지지만 결국 뭐 땅바닥에서 잘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지금 흘러가고 있긴 있습니다. 예, 특히 그리고 여 관련된 비아파트 같은 경우 이제 관련된 거는 이제 재개발 재건축 쪽으로 특히 지금 흐름이 좀 간편 절차로 이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실 수 있는 분들 좀 오래 이거는 시간과의 싸움이거든요. 시간 대비 기회 비용을 자기가 좀 버틸 수 있고 여력이 되신 분들이 또 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는 지금 한 2, 3년, 한 1, 2년, 2년 정도 전과는 조금 다른 양상입니다. 대신에 이제 그게 더 심해졌어요. 양극화가 더 심해졌어요. 예. 정말 이제 진짜는 될 거 괜찮은 것들 위주. 그리고 정말 이제 여유 있으신 분들이 이제 또 묻어두시는 것들 위주로 흘러가다 보니까, 우리가 볼 때, 정반 전체적인 거래가 없는 건 아닌데, 정말 입지 좋고 괜찮은 매물들. 이래서 이제, 그런 흐름들이 있고, 우선은 오늘 뉴스는 네, 계속 대출 규제 서울시장과 이제 청약 이런 이야기는 계속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오고 일부 이제 격가지 뉴스들은 제가 조금 더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뉴스도 이것으로 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청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항상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기분 좋고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해 봅시다. 채부자 부동산이었습니다.